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약간 인성 부분에서 마이너스 5점 정도 되지 않을까? 난 그러진 않아.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이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로 잘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근데 A남은 향후 가치가 뭐 1.5억 정도가 될 것 같고, B남은 10억 정도 될 것 같고, C남은 0.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이 자본에 대한 가치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이 기준으로만 아마 판가름을 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때? A남은 1.5억이지만 매우 잘생겼어요. 외모. B남은 10억이지만 대머리야. 대머리 비하 아닙니다. 그냥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C남은 0.5억이지만 뭐가 있어야 될까? 0.5억은 뭐 굉장한 뭐 메리트가 있어야겠는걸? 성격이, 인성이 매우 좋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치 계산을 다시 해야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한다는 것은 한 가지만 되지는 않아. 특히 인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나 평가 같은 경우는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두 개만 단계가 가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것만 보지 않잖아. 키, 몸무게 봐요. 그 다음에 뭐 입냄새 나고 이런 거 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슨 뭐 쩝쩝거리는 거, 그 다음에 막 자기가 싫어하는 무슨 취미생활이 있는지, 코골이가 있는지, 발냄새가 나는지, 바람기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질병이 있는지 다 보잖아. 복합적인 거죠. 우리가 남을 볼 때도 복합적인데 자기 자신을 복합적으로 안 본다? 제 사주가 부자 사주인가요? 50억 벌 사주인가요? 이 정도로는 사람의 가치를 그런 방식으로는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하지만 결국은 뭐야? 그러니까 이건 복잡해. 단계가 복잡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 투자하는 건 뭐냐? 이 사람과 살아갈 시간을 땡겨서 투자하는 거잖아. 너무 심플하지? 그럼 고르는 것은 여러분이 남은 인생, 50년 인생 동안 뭘 고를 것이냐. 물론 50년 안 태운 사람도 있지, 중간에 갈아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결혼 상대는 갈아탈 대상이 아니잖아. 보통 갈아타기 어려운 매물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평생 살아가려고 사는 거잖아. 실거주 한 채라는 거지. 이거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내가 요즘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이나 투자를 알려드리려고 공부를 하는 거는, 내가 사주로 A남, B남, C남 중에 뭐가 유리할 것이냐 보는 거랑 부동산을 보는 거랑 사실 똑같아, 개념은. 근데 이걸 이제 컨텐츠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화면이나 아니면 스토리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재밌고 기억에 쏙쏙 박히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단순한 지식 같은 거는 뭐 그냥 텍스트로 전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교재 같은 걸 만드는 게 낫죠. 그런 개념이야, 투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계속 성장을 하는 거니까. 뭐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면 그 마음도 계속 성장을 하잖아. 물론 점점 싫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볼매도 있지만 볼수록 꼴보기 싫은 애들도 있잖아. 하루하루가 꼴보기 싫어져. 나중 가면 걔가 숨 쉬는 것도 싫어. 그냥 그러진 않죠. 사실 전 그러진 않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약간 인성 부분에서 마이너스 5점 정도 되지 않을까? 난 그러진 않아. 결국 여러분들이 결혼 상대를 본다는 건 뭐냐? 내가 실거주할 한 채를 어떤 걸 살 거냐? 0.5억짜리 월세를 살 거냐?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거냐? 1.5억짜리 빌라를 살 거냐? 이런 겁니다. 뭐에 가치를 둘 거냐? 정아영님은 외모 위주로 보겠다? 하지만 외모라는 것은 가치가 변할 수 있으니 재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외모라는 건 지금 현재는 외모가 좋아. 하지만 급 노화가 왔어. 외모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겠지? 자산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면 이것도 영원하진 않겠지만, 지수님은 건강을 보겠다. 하지만 상대는 건강이 좋은데 내 건강이 안 좋으면 내 자산과 뭐 나머지 것들을 다 그 사람한테 주고 난 죽고,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 출발, 새로운 여성분과 결혼, 자기가 벌어준 돈 가지고 누가 이득임?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세상에 혁신을 하고 모든 돈을 다 벌어줬지만 결국 이득 본 건 스티브 잡스 부인이죠. 그럼 누가 좋은 사주야? 스티브 잡스가 좋은 사주일까? 부인이 좋은 사주일까? 부인이 훨씬 좋은 사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좋은 사주라는 게 대체 나는 뭔지 잘 모르겠어. 스티브 잡스 부인이 당연히 더 좋은 사주죠. 스티브 잡스가 가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플러스 알파로 더 가질 수 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하지만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이익일까?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준 아이폰을 쓴 내가 이익인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는 죽고 난 다음에는 지금 아이폰을 못 쓰잖아. 이렇게 빨라졌는데 지금 아이폰 화질도 정말 좋고 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좋거든. 결국 내가 이득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뭔가 인생이 끝나버려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다 끝이고 결국 손해인 거야. 누가 이익이냐? 늦게 태어난 애들이 이득이지. 그냥 지구가 멸망하거나 더 안 좋아지지만 않는다면 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왕으로 태어날래? 현대사회에서 살래? 일단 조선시대엔 에어컨이 없잖아. 난 조선시대의 왕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그냥 뭐만 먹다가도 죽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기대 수명값이 높지가 않잖아요. 난 그것보단 현대에서 그냥 바로 집 앞에 나가면 병원 갈 수 있고 에어컨 쐴 수 있는 현대가 훨씬 좋아. 조선시대 왕보다 현대 사는 가난한 하이드가 훨씬 이익 아님? 누가 이긴 거야? 누가 가치가 높아? 당연히 현대 사는 하이드가 가치가 높은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건 궤변임. 그래도 왕의 팔자가 따로 있음. 이러지만 뭐 왕의 팔자든 나발이든 이미 죽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과거의 모습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살아가는 것들 봤을 때는 너무 위태롭잖아. 언제 어디서 역모가 일어날지 모르고 누가 날 암살할지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며 언제 뒤통수 맞을지는 모르고 막 밑에 있는 부하들이 나갖고 장난질하고 정치질하고 지네끼리 개파 만들어서 싸우고 너무 머리 아프고 피곤하죠. 하지만 현대 하이드로 사는 것은 딱히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라이브 켜서 뭐 월운이나 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떠들면 너무 즐거운 삶이지. 결국 우리가 승자다. 과거는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다시 돌아와서 투자라는 얘기로 돌아오자고 치면 우리가 미래에 오를 무언가를 고르는 거가 낫겠냐, 현재를 살아가는 게 낫겠냐라는 것은 그걸 고민해야겠지. 과거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지. 이미 지난 것들에 대한 건 고민 사안이 아니야, 사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결국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죠. 아무튼 누군가가 던진 작은 투자라는 돌이 이렇게 굴러들어와서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투자책은 뭐가 좋냐 뭐 어떻건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교양으로 봐야 될 서적 같은 거는 뭐 제가 그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는 유튜버 분들이랑도 약간 추천 같은 것들을 받고 그러는데 정보 같은 것도 좀 듣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시는 투자자이신 분이 저한테 추천해준 책 중에 괜찮았었던 책들,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 괜찮고요. 피터 린치가 쓴 거죠. 벤저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 정도는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봤자 여러분들은 사서 조금 보다가 약간 졸리고 나중에는 라면 받침대 같은 걸로 쓸 수 있으니까 집에 라면 받침 없으신 분들, 냄비 받침 없으신 분들은 책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뭔지를 자꾸 사람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달까? 돈 벌 수 있는 지식이 중요할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도덕 윤리의식 같은 것이 중요할까? 명문화되어 있는 어떤 지식 체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라는 측면에서 제 인생을 설계하려고 사주 명리 공부하려는 건데 사람들은 단식만 바란다? 맞는 얘기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떤 알고 싶은 어떤 기능들을 알고 싶어 하니까, 특정한 지식 같은 것들을 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법이라는 책을 보고 운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F1 레이서가 될 수는 없어.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모는 이론이라는 것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기본 라이센스 같은 개념이니까.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F1 레이서가 될 수가 있는가? 그렇진 않죠. 그럼 F1 레이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모는 법이라는 거는 그냥 너무나 기초적인 수준의 얘기인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재능과 경험과 뭐 커리어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상위 레벨로 간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400km로 막 달리고 있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진짜 순식간이잖아? 내가 여기서 0.1mm를 더 밟냐 마냐로 우선 결정되는 거잖아. 그 극한의 한계까지 갔을 때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정신력과 감각과 운과 이런 것들이잖아. 끝까지 갔었을 때 결정하는 그 한 끗 차이를 만드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결국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부분은 극한으로 몰아갔을 때 나의 최종적인 어떤 승리, 수많은 나라는 종류의 팔자 중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100명의 나랑 똑같은 사조가 있다고 치면 그 100명 중에 가장 빠른 최후의 1등 1인이 되기 위해서 그 극한의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종류나 아니면 뭐 사주로 치면 그런 단식 같은 류의 지식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책만 보면 알 수 있는 당연한 얘기들 정도 수준인 거지. 결국은 그걸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어떤 나의 이런 정신무장 아니면 이런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짜 끊임없이 기르고 자기가 항상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바꿔서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안다고 해요. 백종원 레시피를 알지만 백종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백종원이 파는 맛이 나지도 않을 거고 미묘한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가 가격을 엄청나게 결정을 하죠. 그러면 레시피의 가치가 높은가? 레시피의 가치는 높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시피는 특별한 게 없다. 갑자기 뭐 우리 중에서도 막 채팅 같은 거 보는데 올해 이번 달 너무 빡치고 너무 막 안 좋은 일 생겼대. 그러면 난 약간 흐뭇한 부분도 있어. 왜냐면 저런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하면 더 나은 햄찌님이 되겠군. 지금 힘든 것은 성장하기 위한 발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다는 것 자체에 뭔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 뭐 비만이라는 것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왜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또 성인병이 위험하니까 친구나 가족들이 걱정을 좀 해주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날 더 돌아보고 뭔가 챙겨줄 수 있잖아.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또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성인병을 걱정할 정도면은 지금 내가 성인병 걸렸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것도 오히려 병이 없는 거잖아.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될 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실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니까 그것도 나름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너무 뭔가 이런 부정적이거나 화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막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니까 난 저 사람 죽일 거임 막 이런 생각들도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일희일비 할 필요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대신 대전략, 큰 틀에서 어떤 흐름으로 내가 갈 것인지, 내가 목표한 게 어딘지만 알면 중간중간 과정들은 되게 여행하는 것처럼 재밌는 것 같아. 뭔가 목적지가 있으면 구경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면 좋은 것 같아. 사주를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할까?